안녕하십니까. 더배운 회원 여러분. 잘 있었어요? 예, 또 오늘 공시법 요약집도 강의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스텝 바이 스텝 또 오늘 이 강도 업로드 시켜야 되겠죠. 자, 요즘 어때요? 이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초점을 좀 맞추자고요. 대한민국이 어수선했지만 우리도 이제 끝까지 우리도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있지 않을 걸까요? 복잡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 요약집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3페이지. 하루 이번에 공동신청주의. 자, 공동신청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당사자 신청의 종류를 우리가 봤죠.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두 종류가 있죠. 공동신청이 있고 A적으로 단독신청이 있다. 그러면 공동신청은 원칙이에요. 장점은 신속하다는 건 단점인데 정확성이 확보된다는 점. 그래서 등기 진정성 확보라는 의미가 그렇게 나와져 있죠. 확보되는 경우 공동신청이 된다. 자, 공동신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약집 몇 페이지냐고요? 또 263페이지 하고 있어요. 15일 지나고 나니까 또 어디 하는지 모르죠. 요약집 263페이지입니다. 자, 236페이지 보니까 일단 권리자 의무자를 우리가 공동신청해서 따져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이라든지 설정 나와 있죠. 설정과 관련돼서. 제한물건의 설정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놨다라고 생각해보죠.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럼 전세권 설정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B는 전세권자가 되죠. 전세권자가 되고 이 A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전세권 뭐가 되죠?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대표적으로 얘는 권리자가 되고 얘는 의무자가 되죠. 설정은 그러면 전세권자,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세권을 말소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는 여기에서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설정과 말소일 때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윤곽을 받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1억에 대해서 만약 1억에 대해서 정액을 했다. 그러면 정액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만약에 5천만 원 정액 등기가 됐다. 그럼 누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가 권리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설정 등기는 정액 등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같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1억에 대해서 전세권 말소를 감액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 감액 등기에 대해서 안 하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A가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액 등기는 설정 등기, 감액 등기는 말소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 그래서 전속기간의 연장, 연장은 동그라미 잖아요. 자, 전세권과 채권 정액. 그러면 연장과 정액은 대표적인 무슨 등기하고 같다?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같아요. 그래서 제한물건자, 등기 의무자는 제한물건 설정자가 되겠죠. 자, 말소와 관련돼서 말소 동그라미. 그래서 존속기간의 단축과 그 다음에 감액에 대해서 그럼 단축과 감액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하고 관리자 의무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액 그러면 설정, 연장, 설정, 감액, 말소, 단축, 말소,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는 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가 되네. 자,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또 기억해둬야죠.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돼. 그래서 저당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설정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권리자 의무자 관계가 형성되고 저당권 설정된 후에 B가 C한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 대표적으로 양수인이 되고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저당권 양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줄 거는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말소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 사람이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얘가 권리자가 되고 요 B가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요 C한테 요구하겠죠. 요 C한테 요구하게 이미 B가 뭐다 요구하면 B가 C한테 넘겨줬다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이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저당권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대표적으로 공동 신청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요 주등기를 말소하느냐, 부기등기를 말소하느냐. 주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가 되죠? 바로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이전 후 저당권 말소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이 된다라는 거. 그 관계를 또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자, 가등기한 본등기를 실행한다. 그럼 가등기한 본등기 실행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눠봐야 됩니다. 자, 가등기는 소유권일 때하고 소유권일 때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일 때를 나눠봐야 돼요. 소유권 이해 권리. 이해 권리. 자, 소유권일 때 본등기 의무자는 어떻게 될 건가? 본등기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죠. 왜? 자,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불가능함으로써 이때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돼. 그래서 가등기 당시 의무자. 자,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누가 된다? 대표적으로 제3취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본등기 의무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가등기가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요.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된다. 그러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 되죠. 근데 본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된다. 이러면 X가 되죠. 대표적으로 제3취득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68페이지 바로 가등기 겸 본등기, 가등기권자, 가등기 병인이 되죠. 자,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다. 제3취득자. 요거는 가등기 앞에 소유권이라면 그렇겠죠. 그래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우리가 꼭 잡아놔야 돼. 그래서 소유권일 때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언제나 본등기 의무자가 돼 여전히 변동이 없다. 요거는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본등기 과등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와 제3취득자이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등기 말소, 가등기 의무자가 권리자,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인이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제한물건의 설정, 그러면 연장, 설정. 자, 정액 설정 등기하고 같고, 단축, 감액, 말소 등기하고 같고, 저당권 이전 후 저당권 말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의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동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예적으로 단독신청, 이 단독신청은 장 27회 때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단독신청은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존재한 부존재하는 경우, 등기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 등기라든지 이게 단독신청이죠. 자, 성질상 단독신청, 등기 의무자가 부존재한 것, 소유권 보전, 단독이죠.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단독. 자, 니은의 상속, 대표적으로 단독이죠. 합병, 단독이고. 자, 유정과 관련돼서는 요건 조심해야 돼요. 다만 유정해서 유함은 공이야. 포괄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우리가 유공하면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유공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포괄승계인한 등기. 포괄승계인은 대표적으로 상속인 등기가 돼. 상속인 등기는 대표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대표적으로 공동신청이 돼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해두고 유공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 대표적으로 공동 신청이라는 거. 자, 상속과 유증에 비교해서 상속, 등기 필요, 등기 필요 여부이죠. 그래서 우리 상속은 180, 몇 조다? 187조가 되죠. 가로 열고 187조. 등기 신청은 단독. 포괄 유증은 물료, 그래서 187조고, 그래서 공동신청. 특정 유증은 필요죠. 186조가 돼. 그래서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은 기준은 187조, 포괄 유증은 187조요. 특정 유증은 186조로서 공통점은 유공. 그래서 유증하면 공동신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가 되죠.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단독 멸실 등기가 있죠. 자, 리얼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 옥녀를 이 다해로 개명했을 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성질상 의무자가 부존재하죠. 그래서 단독 신청입니다. 자, 계약상 공유분의 뜻의 등기 및 그 말소 등기. 계약상 공유분의 뜻의 등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계약상 공유 부분의 뜻의 등기는 직권 등기가 아니라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계약상 공유 부분의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귀하기 포인트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음 조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263페이지에서 꼭 마무리 정리해 둘 거. 대표적으로 니은해서 유증 조심하다고요. 포괄 승계인 조심해 놓고 특히 저 밑에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요거 조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64페이지 이번에 판결에 한 등기 요게 나오네요. 자, 판결에 한 등기는 잘 해놔야 돼요. 판결에 한 등기. 자, 판결에 한 등기와 관련돼서 264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맨 위에다가 판결에 한 등기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딱 정리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자, 판결은 무슨 법원에서 내려지죠. 자, 등기의 진정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진정성은 보장이 되죠. 그렇지만 자, 본 판결은 대표적으로 등기의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강제 집행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는 등기의 진정성 보장 플러스 강제 집행력이. 그러면 우리 판결에 한 등기에서 강제 집행력이 있는 판결이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확인, 항상 무슨 판결? 확인, 항상 이행 판결이겠죠. 이행 판결은 판결문 자체가 뭐예요? 강제 집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 판결에 향해서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사회비 종교 2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단. 그래서 대표적으로 2단. 이행 판결에 한해서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잡아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판결서는 누구한테 주느냐? 대표적으로 성소한 자한테 줘요. 그래서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패소한 자도 가능한 예가 있다라는 거네. 패소한 등기 의무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 그걸 예적 측면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이거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확정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확정 판결에서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죠. 자, 이행 판결이 있고요. 자, 이행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확인 판결이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형성 판결이 있죠. 그래서 형성 판결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죠. 자, 그러면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 되죠. 단독 신청. 그래서 이 단이라고 그러고 확인 판결은 뭐예요? 공동 신청이 돼요. 그래서 공동. 자, 형성 판결도 대표적으로 공동 신청이 됩니다. 근데 이 형성 판결 중에 A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요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 그래서 간동하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도 등기 의무자도 A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A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막강하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며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때는 공단이라고 우리가 한번 잡아야 돼. 2단, 공단. 확인 판결은 공동,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이 돼. A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우선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개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대표적인 기판력이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판결에 대한 등기는 요 4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한 등기. 그러면 264페이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약집 264페이지를 펼쳐보세요. 펼쳤어요. 자, 기억의 이행 판결. 이행 판결에서 2단이에요. 판결 주문에 권리자 의무자, 그 다음에 등기 종류, 원인과 연월일,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2단입니다. 자, 니은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하의 조서, 조서 동그라미, 일락조서, 민사조정조서, 조서는 판결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해. 그러면 해당하지만 확인 판결 공동신청, 형성 판결은 요거에 속하지 않죠. 형사 판결도 우리가 속하지 않고요. 공정정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마무리해놔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형사제 판결, 공정정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뒤것에 판결의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해도 그 판결에 기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가로 열고 형식적 심사라고 써놔요. 우리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이 소멸시효를 심사할 권한이 등기가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판결의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해도 그 판결에 대한 기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신청은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지만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 준수하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응고, 성소한 자도 비고, 패소한 자도 모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공단이라고 잡아놓고, 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 A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원칙은 성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3번은 이제 수용. 수용은 뭐예요? 등기 진정성이 확보된 상태죠. 그러니까 수용은 단독 신청이 되죠. 자, 신탁재산의 소가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대표적으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바로 수탁자가 돼. 그래서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줄쳐놓고요. 승낙서는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단독 신청으로 갈 수 있고, 자, 거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요거는 행강편 딱 전화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3개에서 딱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에 이제 말소 등기가 있네. 가등기 말소 했고요. 가처분 등기 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요거와 관련돼서는 B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하나 해놓고 딱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되겠죠.
자,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떤가? 일단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고요.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B라는 사람이 자, 이 집에다 뭐다 대표적으로 가처분 등기를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가처분 등기. 임시 가짜죠. 아직까지 자 처분 제한 등기로서 그러면 자 B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확정 판결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A가 C라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있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가처분 권리자가 드디어 자,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처분 등기, 요게 가처분. 이미 B가 이 집에 돼 있던 요 당해 가처분이라고 그러죠. 요 당해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알아서 당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직권 말소로 이루어져. 그래서 당직. 자, 우리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당직, 행직, 요직, 당직, 행직, 요직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판매권 행사에서 행사는 직권 말소. 승역지는 신청이요. 요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나머지 등기 이런 것들은 자 소유권과 소유권 이런 권리들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 부수적인 이런 권리는 자 나머지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 요 소유권 말소 등기는 B가 단독으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당해 가처분은 직권이요.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그러면 264페이지 B판을 보죠. 가처분 등기 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권리 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말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단독으로 신청이 된다라는 거. 올해 B가 자,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전에 이미 사례 문제로 기출된 바도 있고, 다시 B가 약발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시문은 등기명 사망 동그라미, 법인의 해산 동그라미, 해산은 단독이겠죠. 자, 265페이지 D를 우리가 보죠.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형광펜 딱 잖아요. 그러면 소재불명은 대표적으로 행방불명이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공시재고와 재건 판결이 있으면 저 재건 판결만 행방펜잖아요. 자, 공시재고와 재건 판결을 받아 그러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뭐만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재건 판결만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7회 때도 그렇고요.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이 정도 요약집만 딱 정리된다면 단독 신청은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공동가, A가 무슨 신청이 있다.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세트를 구비했죠. 전 시간에 좀 세트 좀 우리가 암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자, 세트를 꼭 좀 한 세트, 5세트가 있었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265페이지 가로 4번의 제3자연 등기. 거기에 나와 있네. 자, 그 밑에 이제 혼동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혼동 줄쳐놓고, 거기 혼동 바로 밑에 제3자연 등기. 혼동은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혼동이니까. 자, 제3자연 등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제3자와 관련돼서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이다.
자, 제3자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제3자에 한 신청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제3자에 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포괄 승계인. 자, 제3자의 한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인, 대표적으로 또 대의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이 있죠. 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우리 채권자 대의 신청이 숨어 있고요. 자, 구분 건물 표시 대의 신청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대리인 신청. 그럼 일단은 자, 265페이지 제3자의 한 신청과 관련돼서 어디에 나오는지 봐봐요. 원칙 당사자 신청에는 제3자의 한 신청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괄 승계인 등기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요 A와 B의 관계를 한번 보죠. 자, 요 사람은 이제 A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아들이고 B는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들은 대표에게 무슨 등기를 하죠? 바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사람은 이제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매매. 요 사람은 대표적으로 매도인. 요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 되죠. 자, 근데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B도 잔금을 못 치러줬어요. 그러면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A 자식이 있죠. A 자식이 누구냐? 바로 상속인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당사자니까 상속인은 뭐가 된다? 제3자가 되겠죠. 그래서 상속인 등기 제3자에 한 신청이 되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인 포괄 승계인 등기라고 그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특징들을 한번 보죠. 근데 등기부상은 아버지고 등기 신청은 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일체, 불일체하죠. 원래는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바로 포괄 승계인 등기가 돼. 그러면 우리 등기법 29조 7호라는 것은 뭐냐? 등기부상 의무자와 신청사상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7호로 각하하나 대표적으로 29조 7호 단서에 포괄 승계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따져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이때는 186조, 이때는 187조, 이때는 공동신청, 이때는 단독신청이 되겠죠. 자, 페이지 265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1번의 포괄 승계인 등기.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아버지가 매매한 후에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 줄쳐놓고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줄쳐놓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제3자에 한 신청이죠. 자,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와 등기 기록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각하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29조 7호 단서에 나와 있어요. 단서라고 써놔요. 자,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 개념과 특징,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대의 신청이네.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자 대의 신청.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죠. 자, 신청은 누가 했느냐? 채권자가 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구냐? 바로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 자,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하느냐?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하느냐? 대표적으로 채무자 앞으로 하는 거죠. 채무자 이름으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야 된다라는 거. 이 자리 참 조심해야 돼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등기 권리자라는 거.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
그러면 채무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대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향이 없을 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힘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법적 성질은 뭐냐?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대표적인 등기 신청권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로서 불일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뭐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다. 자, 그러면 거기 265페이지 기억,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채권자 이름으로 채무자를 등기를 신청하는 것. 채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권자도 단독으로 대의 신청, 채무자가 공동 신청한 등기는 채권자도 공동으로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때 그럼 표제부도 대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럼 표제부는 단독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신청권으로서 공동도 인정되고 단독으로 인정된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집안의 대의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의 신청을 다시 대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대의에 의한 대의 신청도 가능, 불가능? 당연히 가능하죠. 재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대의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서재지 및 대의 원인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기 신청과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니은의 구분 건물 소유자의 대의 신청. 이건 뭐 늘 출제가 되는 거죠. 특히 자, 1번과 관련돼서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거기에 딱 경강편 쳐놓으세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해서 동시 대의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의 신청에서 용어 3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의 신청, 즉 채권자 대의 신청과 구분 건물 소유자의 대의 신청. 이걸 한번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 건물 표시, 대의 신청 연결되기 시작하고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리인 신청. 자, 대리인도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형성이 되죠. 본인과 자, 상대방의 관계와 상대방 대표적으로 대리인이 있죠.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자, 여기는 이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라고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고요. 자, 본인이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사달라고 그런다. 대리인은 그러면 시세차익, 부동산의 전문가니까 1년을 등기하면 자, 시세차익 3억을 남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게 자기 계약 돼야 안 돼? 안 되죠. 상대방은 6억에 사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자기계약상방대리, 민법에서 126조와 관련돼서 124조인가요? 예,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계약상방대리가 금지된다. 단 채무의 이행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민법은 금지돼. 원칙은 그러면 A적으로 가능한가?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채무의 이행이죠. 뭐 우리 등기법은 자, 여기 이제 의무자가 있고요, 권리자가 있어. 중간에 법무사가 껴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법은 자기계약상방 대리가 결론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124조 채무의 이행 단서가 적용됨으로써 등기법은 자기계약상방 대리가 허용된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의 방문 신청의 경우는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전자신청 출처나와있죠. 전자신청은 대표적으로 자격자 대리인,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만 우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기억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니은과 관련돼서 자기계약상방 대리도 허용된다. 대리권의 신청행위 종료 시까지, 즉 접수 시까지 있으면 좋고 등기 완료 있을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대리인에 대한 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3개 정도 확인해주고 거기에서 니은이 자기계약상방 대리 허용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고 특히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65페이지 우리가 나온 것은 대표적으로 자, 265페이지 요약집에 나온 것은 제3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원칙
당사자 신청 A, 제3자에 의한 신청이요. 그래서 제3자인 신청으로서 포괄승계인 등기,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채권자 대의 신청, 그 다음에 구분 건물 표시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자 우리가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265페이지 마지막으로 딱 점검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 게 대표적으로 당사자 신청에서 공동신청, 원칙 공동신청과 예가 단독신청으로 봤죠. 자, 원칙은 공동신청, 권리자 의무자가 누군가 우리가 살펴봤고, 단독신청, 주로 우리 표제부 등기라든지 등기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라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등기 의무자 권리자 중 의무자가 부존재할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아까 꽂아놓은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우리 이행 판결 2단,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공단 이렇게 한번 최소한 거기까지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제3자의 신청과 관련돼서 이 정도는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자 266페이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